악마의 잡초를 아시나요?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어느 날, 아다마는 그녀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초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성하게 자라난 풀들 사이로 빛나는 보라색 꽃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악마의 잡초라고 불렀습니다. 악마의 잡초, 아다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에는 공포와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잡초는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호수를 뒤덮어 물을 썩게 만들고 배가 다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다마의 할머니는 어린 그녀에게 이 잡초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이 잡초는 악마가 우리의 행복을 시기해서 뿌린 거야.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말이지. 할머니의 말씀은 아다마의 가슴 깊이 새겨졌고 그녀는 매일 이 잡초와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다마는 이 잡초와의 싸움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다마의 마을은 해가 갈수록 악마의 잡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농작물 수확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다마는 농업대학에서 공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그녀의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다마의 대학에 한 한국인 교수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농업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악마의 잡초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교수는 아다마의 열정과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다마에게 한국의 농업 기술과 생태계 관리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아다마, 당신의 열정과 지식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과 생태계 관리 방식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그게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50년 전만 해도 매우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죠. 특히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한국에서는 악마의 잡초를 해로운 잡초가 아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아다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다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행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 언어의 장벽,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의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다마는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교수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에요, 아다마. 한국에서의 경험이 당신과 당신의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다마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다마의 삼촌인 코피는 조카의 결정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다마, 넌 정말 용감하구나.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길 바란다. 내가 우리 마을의 희망이야. 아다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촌.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마을을 악마의 잡초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올게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 아다마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로 악마의 잡초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지식으로 우리 마을을 도울 수 있을까?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아다마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다마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아다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거대한 유리와 철골 구조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자연광이 건물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다마의 고향공항은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기에 이런 규모와 현대성에 그녀는 압도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인가요? 아다마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요. 그녀를 맞이한 한국인 자원봉사자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히죠. 아다마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다마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자동문, 에스컬레이터, 대형 전광판 등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아다마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 정확한 안내 표지판, 깨끗하고 넓은 공간 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여기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르네요. 네. 한국은 청결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제 곧 서울로 가볼까요?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다마와 민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아다마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저 높은 건물들 좀 봐요.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아다마가 외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아다마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건 63빌딩이에요. 한때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저기 보이는 건 남산서울타워고요. 기차가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아다마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넓은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깨끗하게 정비된 보도, 곳곳에 있는 공원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민지 씨, 여기는 나무와 건물이 어우러져 있네요. 이렇게 큰 도시인데도 자연이 함께 있다니 놀라워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은 도시 개발을 하면서도 자연을 보존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서울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아다마는 또 다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 대형 스크린에 표시되는 열차 시간표, 그리고 역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모두 너무 바빠 보여요. 그리고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네요. 아다마가 관찰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예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기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역을 나와 택시를 타면서 아다마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 씨, 정말 모든 게 신기해요. 이곳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직 보여드릴 게 정말 많아요. 한국의 기술, 문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아다마 씨가 고향에 돌아갈 때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택시가 도심을 향해 달리는 동안 아다마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한국에서의 모험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한국인 자원봉사자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다마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곤하시죠? 숙소로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아다마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깨끗한 도로, 그리고 높이 솟은 빌딩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민지 씨, 여기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마을과는 너무 달라요. 네. 한국은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답니다. 아다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지 씨, 여기에도 악마의 잡초가 있나요? 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악마의 잡초요. 그게 뭔가요? 아다마는 자신의 고향에서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농작물을 망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무서운 잡초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지는 사진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 악마의 잡초인가요? 우리는 그걸 악마의 잡초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수질 정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식물로 여기죠. 아다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한국에서는 불애옥잠이라고 부르는데 그 식물은 여러 가지로 활용해요.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하고 수질 정화에 사용하기도 해요. 심지어 가축의 사료로도 쓰이고 학교에서 과학실험 재료로도 사용돼요. 아다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불애옥잠이 호수를 뒤덮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걸요. 한국에서는 불애옥잠을 천사의 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민지의 말에 아다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우리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같은 식물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다마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아다마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아다마 씨,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시장 한편에는 초록색 잎이 무성한 작은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식물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다마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사려고 하는 거죠?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냉이에요.
봄이 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물 중 하나죠. 아다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잡초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냉이는 세계 5대 잡초 중 하나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걸 봄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잡초를 선물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냉이는 영양가가 아주 높아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특히 봄에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대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냉이의 효능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떻게 먹는 건가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요. 무쳐 먹기도 하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냉이 된장국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다마, 씨도 한번 맛보세요. 그날 저녁, 아다마는 생전 처음으로 냉이 된장국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먹다 보니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잡초를 그토록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민지 씨, 이렇게 맛있는 잡초는 처음이에요. 아다마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자연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잡초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다마는 한국의 자연과 식물에 대한 태도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민지와 함께 도시 근교의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다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지 씨, 저게 뭐죠? 아다마가 호수 위에 떠있는 보라색 꽃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건 불애옥잠이에요. 아다마 씨가 고향에서 악마의 잡초라고 부르던 그 식물이죠. 아다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을에서는 저걸 보면 바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불애옥잠 던지기 행사를 해요. 봄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호수에 불애옥잠을 던져 넣죠. 수질 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다마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호수가 불애옥잠으로 가득 차지 않나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겨울은 춥거든요. 겨울이 되면 불애옥잠은 모두 얼어 죽어요. 그래서 매년 새로 심는 거죠. 이렇게 자연의 순환을 이용해서 불애옥잠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다마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우리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악마의 잡초라고 생각했던 식물도 여기서는 천사의 식물이 된 거죠. 몇 달이 지나고 아다마는 한국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민지와 함께 도시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다마 씨, 오늘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한복판의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채소와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아다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곳은 도시 농업의 좋은 예시예요.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죠. 심지어 이 연못에는 불애옥잠도 있어요. 아다마는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불애옥잠들이 떠 있었고 물은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도 불애옥잠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다마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해요. 불애옥잠은 물속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물을 정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아다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고향에서 악마로 여겨졌던 식물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다마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지는 그녀를 경기도의 한 스마트팜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다마는 한국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의 최첨단 농업 단지예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아다마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온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로봇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농장이라고요? 아다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AI와 에어 기술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해요. 온도, 습도, 영양분 공급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그들이 온실 안으로 들어가자 아다마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LED 조명이 식물들에게 최적의 빛을 제공하고 있었고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뭐예요? 아다마가 천천히 움직이는 기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저건 자동 수확 로봇이에요.
작물의 상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시기에 수확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각 작물의 크기, 색깔, 당도 등을 체크하죠. 아다마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농장이 아니라 우주선 같아요. 이곳에서는 날씨와 상관없이 연중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물 사용량도 기존 농법보다 90% 이상 줄일 수 있고 농약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아다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아직도 날씨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데 여기서는 기계가 다 해주는 거네요. 그때 한 연구원이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농장의 통합관리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모든 온실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심지어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아다마는 놀란 눈으로 태블릿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각 온실의 상태, 작물의 생육 정도, 예상 수확량 등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법 같아요. 아다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죠. 우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재배 조건을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아다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기술이 우리 마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뭄이나 병충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텐데. 민지가 아다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아다마 씨가 여기 온 거잖아요. 이런 기술을 배워서 고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다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빛났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기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내겠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스마트팜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팜을 나오면서 아다마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농업 4차 산업혁명은 그녀에게 충격이자 영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놀라운 기술들을 어떻게 아프리카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저 결심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것들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아다마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불애옥잠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냉이 같은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들에 대해서요. 우리 마을에도 비슷한 식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것들을 그저 해로운 잡초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아다마 씨, 당신의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한국에서 배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그리고 모든 것에는 쓰임새가 있다는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악마의 잡초라고 부르던 것들도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몇 달 후, 아다마는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다마의 이야기를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악마의 잡초를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다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연못을 만들어 불애옥잠을 심고 그것이 어떻게 물을 정화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주변에서 자라는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들을 찾아 요리법을 소개했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아다마의 방식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악마의 잡초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아다마의 마을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악마의 잡초와의 끝없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연의 선물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다마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마을이 그리고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들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잡초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희망의 꽃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애옥잠이 악마의 잡초였다니 상상이 안 가네요. 왠지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고마워집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